그러니까 빨리 찍어요. 이제 정지해놓고 하겠지? 해성의 위치, 우주선의 위치. 근데 4번 문제가 3번은 그나마 쉬웠는데 4번은 생긴 것 자체가 엄청 더럽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려울 겁니다. 보나마나. 함수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된 연속함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정의를 해. 일반항의 값은 2차식입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있고 그 수열과 그 수열의 합의값이 Sn입니다. AN의 합의값이 Sn이고요. 수열 일반항 줬고 합도 충분히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그런데 FN의 값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함수입니다. 0보다 왼쪽은 그냥 gx를 fx라고 하세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1부터 n사이는 x의 값에 대해서는 fx의 값을 g한테 이 복잡한 걸 대입한 녀석을 fx라고 칭하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값에 대해서 그럼 이 세 번째 거 뭐라는 얘기인가?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세요. 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지 얘가? 문제가 물어본 건 마이너스 s n-1 마이너스 sn gx dx 값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한데 얘를 변형해서 요런 것들 이용해서 변형하라는 얘기인가? 요것들 이용해서? 그죠? 요것들 이용해서 뭔가 변형을 하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참 들여다본 다음에 느끼세요, 느낀 다음에 문제 푸세요 라는 얘기거든. 음, 느낌이 와? 나 느낌이 살짝 온다. x-sn한테 x한테 0을 대입하면 x한테 0 대입한 게 누구야? 이거야? an을 대입하면 뭐지? 아, 그럼 이걸 조정하라는 얘기네, 요거를. an을 집어넣으면은 이건 첫 번째 화면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번째 항이 소거되고 첫 번째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이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걸 얻고 싶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조정하라는 얘기네. 그리고 치환할 생각입니다. 이 값을 지금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변수는 x였고 x라는 변수가 t라는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치환하게 되면은 미분했더니 좌변을 미분하면 누구야? 우변을 미분하면 자 치환하고 있습니다. 치환했더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sn an 대입하면 마이너스 sn-1 함수는 ft라고 썼고요. 미분했더니 dx 자체가 dt라고요. 이 값 1이라는 얘기잖아. 된 거 맞아요? 아이씨 망했다. 망했지? 이건 f인데 이건 g잖아. 음수의 범위에서 뭐가 똑같다고? 아 어차피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어차피 양수니까 1 대입한 빵이고 2 이상부터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까지 합만 빵이고 두 번째 항부터 합의값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SN이랑 마이너스 SN-의 값은 대부분 다 음수가 되겠네? 근데 음수인 값을 음수였을 때, 음수부터 음수까지 접근할 때는 음수였을 때는 F의 값은 G랑 똑같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 두 개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영역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건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네,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0부터 2023까지가 문제네. 0부터 2023까지 접근하세요. 이건 또 얼토당토하는데 뭐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거랑 관련 있는 거야? 이거랑? 한 칸짜리? 이걸 낱개로 계속 한 칸 단위로 끊으라는 얘기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선생님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하겠다. 여기가 지금 n-1이어서 선생님 n-로 잡았습니다. n-1부터 n까지 fx, dx의 값한테 n 대신에 뭐부터 묶어야 돼 보라고. 1 대입했을 때 0부터 1까지? 1부터 그래서 2022부터 2023까지야? 네. 그럼 여기 있는 요 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1부터 2023까지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n-1부터 n까지 f의 값은 n-1부터 n까지 f의 값은 이거라며. 그래서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별도로 하자. 인테그럴 n-1부터 n까지 fx dx의 값은 n-1부터 n까지 g-sn n-1-x an 플러스 1입니다. 된 거 맞으세요? 치환해야 되겠네. 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전체를 치환한다면 이거 전체를 치환한다면 x라는 변수를 다른 변수를 지금 치환하고 있습니다. 이걸 싹 다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n-1을 대입하면 뭐야? x한테 n-1 대입하면 마이너스 sn x한테 n을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이네. 이게 마이너스 sn, 뒤에 게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니까 자, 치환해 보겠습니다. 미분도 하겠습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누군데요? 네,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g dx 값 대신에는 이걸 쓰자고요. 출발하는 범위가 n-를 대입했을 때가 sn이었다고? 마이너스 sn? 그 다음에 n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이었다고요? 자, 이것만 적분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sn부터 마이너스 sn 플러스 1까지 gtdt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있었잖아. 2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n값한테 9를 대입하든 n값한테 10을 대입하든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여기 sn-1, sn 있는 거랑 sn하고 sn 플러스 1건 같은 거네?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얘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2보다 같을 때는 이 값은 항상 마이너스로 똑같으니까 같습니다. 그런 말을 중간에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주어진 녀석의 값은 이게 누구라고요? 근데 우리 누군지 알고 있지 않았어? an? an 값이 n 곱하기 n-1이었기 때문에 an 플러스 1분의 1의 값은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결국 요구한 건 시그마 풀라는 거야? 시그마 n값이 1부터 2023까지 이 적분한 녀석의 값이 지금 이 값이 최종값이니까 이거 계산하는 얘기죠? 이거 공식이 뭔데요? 2023을 분모에 한번 쓰고 분모에 하나 더 큰 거 쓴다고요? 분문수 만들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첫 번째 문제가 아래 논제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의 값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my야? n값이 빵이면 직선이 아니지. n값이 빵이면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함수가 아니지. m값이 빵이면 만약 x는 빵이라는 선이잖아. 얘부터 일단 두 번째 녀석의 값 y로 묶어주면 y는 2m으로 묶었더니 첫 번째 녀석의 값 m값이 빵이 아닐 때만 나누기 할 수 있지. n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나누기 한다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두 녀석의 특징이 뭐죠? 네, 두 직선의 특징은 수직입니다. 또 특징은 뭐가 있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 두 직선 항상 지나는 정점좌표 누구예요? 첫 번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정점좌표의 값은 0,0이에요? 두 번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정점좌표는 누구예요? 그런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원조와 구시가 여기가 지금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중심점 좌표의 값이 2분의 1이 중심이고 반증값이 2분의 1이 되는 원이겠네? 이래야지만 항상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과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x, y라는 점은 이런 점들의 자취가 원 위의 점들의 자취가 내가 찾는 x, y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P점이 될 수 있습니다. P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 M1, M2, M3에 대해서 M값이 달라질 때마다 기울기가 매번 달라질 건데 그때 세 개의 M값이 달라질 때 기울기가 달라질 때마다 원 위의 점들 중에 세 점이 있습니다. 기울기 달라지면 매번 위치도 달라질 겁니다. 여기 위에 어딘가에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원 위에. 그런데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한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였을 때 그때 삼각형 넓이의 값에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6분의 파이 30도짜리라고? (30도짜리다) 30도짜리다. 이런 30도짜리는 삼각형 맞아요? 한 각이 30도라면서요. 근데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며. 어떨 때 넓이의 값이 최대지? 높이의 값이 최대였을 땐가? 자,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주각 크기가 30도야? 그럼 중심각 크기의 값 몇 도야? 30도인 각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중심에다 연결했을 땐 중심각은 60도일 겁니다. 다시 원주각 크기가 몇 도예요? 그럼 여기 점선으로 연결한 원의 중심하고
어떤 두 점을 연결한 각이 60도짜리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건 정삼각형인가요? 정삼각형이고 반지름 몇이라고요? 여기 있는 선분의 1의 값은 정삼각형 한 변이기 때문에 길이가 2분의 1인가요? 이 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PM2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을 PM3라고 한다면 PM1이라는 점은 도대체 어디 있는 점이 PM1이 되는 게 넓이의 값이 최대일까요? 밑변 값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잖아. 높이의 값이 최대였을 때 넓이의 값이 최대인가요? 따라서 나의 바램은 이렇게 되는 게 나의 최선의 바램입니다. 높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넓이가 최대일 겁니다. 밑변 값은 2분의 1로 고정이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넓이 구하려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 그런 거 구할 수가 없잖아. 구할 수 있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라며. 높이 표현할 수 있냐고 지금. 어떻게? 중심을 지나요. 꼭 중심을 지나. 네. 아, 여기에 두 개 쪼개자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 원의 반지름 2분의 1. 요만큼의 길이는 정삼각형 높이. 정삼각형 높이인데 한 변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하고 1을 더했습니다. (4분의 루트 3) 요게 지금 높이값 중에 최대 높이인 거죠. 이 생각 맞으세요? 여기가 높이값 중에 최대 높이이기 때문에 넓이의 값도 최대일 겁니다. 이게 최대값일 겁니다. 최대값 계산했습니다. 맞겠나? 되신 거 맞아요? 네. 아,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요? 왜 1이라고 썼냐, 멍청하게? 나 지금 되게 정상인 것 같지? 나 말도 또박또박하고 좀 잘하고 있지? 너희도 이럴 때 있냐? 누군 반중 관계인데 뭔가 하고는 있어, 나 지금. 앞에 게 누구야? 네, 요게 지금 답입니다. 이런 방법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푼다면 지금 이 삼각형이 세 각 중에 한 각이 30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중심각이 60도여서 정삼각형이어서요. 요만큼 길이값 누군지 모릅니다. 코사인 제곱법 적용했습니다. 4분의 1의 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 코사인 30? 코사인 30이면 2분의 루트 3? 그럼 지금 뭘 알고 있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3xy 플러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한 게 뭐였지? 삼각형 넓이였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 난 4분의 x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y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xy의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술기하평을 적용해요. 산술기하평에 따르면 이게 성립하나요? 따라서 xy 고백값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그럼 얘는 나누겠더니 이게 최대값이에요?
따라서 유리화했습니다. 16분의 2 플러스 루트 3의 값이 최대값인가요?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림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이건 좀 어렵겠다. 실수 K값에 대해서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K입니다. FK의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FK의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Y는 X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의 그래프부터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K가 달라질 때마다 교점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극점 좌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했습니다. 4X제곱인가? 누구니?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요? 이때가 극 1에서 극 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하고 있죠. 이 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죠. 뭐라고요? 절대값이 없는 거 말고요. 절대값 있는 거예요. 지금 0보다 큰 쪽의 그림은 알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뭐라고요? 네, 우함수 y축 대칭입니다. 그럼 y축 오른쪽 거 먼저 그리겠습니다. 함수의 그림이 y축 오른쪽에서 1에서 극대값이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함수값은 1? 빵 대입하면 누구야? 1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은 빵인가요? 근데 y축 대칭입니다. 빵에선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절대값이니까요.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하고 상수함수 K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FK의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쌤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는 FK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했지 지금? FK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K가 음수일 때 교점은 K가 음수였을 때 상수함수랑 교점은 빵개입니다. K가 빵이었을 때는 K의 값이 1부터 2 사이 있으면 1부터 1, 빵부터 1 사이 있으면 4개? K가 2였을 때 교점의 개수는 K값 1보다 컸을 때는 이게 첫 번째 거의 답이네요. 첫 번째 건 쉽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가 질문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두 번째 게 요구하는 거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gx에 대해서 빵 대입한 값이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럼 빵 대입한 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뭐 빵 대입한 게 만약에 10이야. 그럼 c는 뭐라고 얘기하지? 빵 대입한 게 10이면 c는 뭐야? 9? 7? 9, 8, 7 이런 거 다 돼? 근데 C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을 찾으라며. 만약에 G 대입한 게 아니, G한테 빵 대입한 게 10이면, 그때는 C의 값의 최대값을 얘기할 수가 없네. C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하지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10이 아니라, 빵 대입한 게 무조건 10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빵 대입한 값이 10보다 크다는 걸 안다면, C값의 최대값은 10인가?
왼쪽이 10이면 C의 값의 최대값은 10이 될 수 없다고. 왼쪽이 10점 몇이면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G방의 값이 10보다 커나 같으면 C의 값은 최대값이 없어. G방의 값이 10보다 크면 최대값은 10이라고. 이해된 거 맞아요? 아무튼 G방의 값을 알아야 돼. G방을 알려면 GX를 알아야 되고. GX의 값은 최고참계수의 값 1인 4차함수래. GX의 값은 최고참계수의 1인 4차함수인데 모든 정수 n값에 대해서 GN의 값은 0보다 큰 같다고. 정수들을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같아. 1을 넣든 2를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무조건 0보다 큰 같아. 뭔 말일까? 정수가 아닌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괜찮아? 정수를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같아야 돼. 합성함수의 값이 실수 전체 합해서 연속이라고?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럼 이 합성함수는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빵하고 요게 F였잖아. 빵하고 1에서 fx는 불연속이야? g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g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gx의 값은 불연속이에요? 나의 바램은 먼저 이것도 출발해야 되겠네. 합성함수의 값은 빵하고 1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빵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도)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빵에서도 연속이었으면 좋겠고 1에서도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가지고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데? F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은 1인가요? 빵에서의 좌극한 X축의 평행한선이네요. X축의 평행한선이면 극한값의 합성함수의 극한은 함수값 처리하죠. 빵에서의 왼쪽에 있는 거는 빵이고요. 빵에서 오른쪽도 빵입니다. 빵 대입한 녀석만, 아니다, 빵에서 오른쪽은 4구나. 빵 대입한 녀석만 1이죠. 자, 제일 처음에 요게 G1인가요? 빵의 좌극한은 빵이라고요? 근데 이걸 극한값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 극한값 처리하죠? 위에서 밑으로 가거나 밑에서 위로 갔을 때는 극한값을 풀고 X축에 평행했을 때는 함수값 처리하는 거죠? 자, 빵 플러스일 때가 누구라고요? 얘네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대2반 함수값은 누군데요? 1에서의 좌극하는 1에서의 우극하는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네 개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네 개가 똑같으면 대충 최고참계수 1이었으니까 이런 거겠네? 이 점이 빵, 이 점이 1, 이 점이 2, 이 점이 4인가요? 근데 모든 정수의 값을 대입해서 다 0보다 하나 같았으면 좋겠다며. 그럼 나의 바램은 여기는 이 점선의 값은 당연히 양수일 거야. 3만 대입해서 양수하면 되는 건가? 3만 대입해서 0보다 같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제일 작은 데 있는 게 3 대입한 걸 건데 나의 바램은
3D 반연수의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gx의 식을 잡아보겠습니다. gx 식을 뭐라고 할 건데? 이 빵대기 반 것들 다 C라고 합시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네 번째 조건도 있었습니다. 가우스가 있었는데 가우스 x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값이 실수 전체표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우스는 언제 불연속인데? 가우스의 값은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이제 나의 할 일은 가우스의 값은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거든. 가우스의 값은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범위일 때는 가우스의 값이 n-1부터 n까지 범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모양인데 뭘 해야 돼? 이 합성함수의 값이 연속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일단 h의 값은 정수에서 불연속, g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 f가 0과 1에서 불연속. 그럼 나중에 f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이게 연속이 돼야 돼. 시작해 봅시다. 나의 바램은 x라고 하는 값이 n-로 갔을 때 f, g, h 그 다음에서 이 값의 함수값 이제 좌극한 일단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가 n에서 지금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가우스가 정수에서 불연속이니까. 근데 뭐 저게 지금 연속이라고 얘기했어. 이 합성함수가 h한테 n 대입한 건 n이죠. 그 왼쪽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될걸?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이죠. 얘도 똑같은 값이죠. 아 다르네 얘는. 이 식이 언제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모든 정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 말은 F서클 G 빵하고 F서클 G 마이너스라고 뭐 F서클 G라고 F서클 G 2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돼. 이게 이유탄 자연수잖아. 이유탄 정수. 이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앞으로 계속 똑같아야 돼. 그런데 G한테 빵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플러스를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랬을 때 F한테 대입할 거잖아. 이 중에서 G의 함수값이 G한테 함수값을 조사한 녀석의 값이 G빵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있으면 0보다 작은 값부터 해볼까? G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자꾸
머리는 복잡하고 말이 똑같이 머릿속에 있는 거랑 같이 안 나가네.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 머리에는 이 그림이 같이 있거든, 지금. 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빵보다 왼쪽에서 f의 값은 빵. 1보다 컸을 때 f의 값은 빵. 1이었을 때 1, 0과 1 사이 있을 때는 4, 1이었을 때 2인 게 내 머릿속에 있다고 지금. 대입한 요런 값들이 음수값이면 얘는 뭐가 되는데? 빵이야? 1보다 큰 값이면은 얘는 누구예요? 빵이에요? 빵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F한테 빵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빵이고요.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빵이죠. 빵과 1 사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4라고요? G의 n의 값이 빵일 땐 누구라고요? G의 n이라는 세 값이 1이면 다 다르잖아 지금. 어이씨 어떻게 돼야 되지?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우린 GH의 값을 F한테 대입할 거잖아.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어이씨 어떻게 돼야 되지?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 0보다 작은 게 나와도 돼? 아니 문제에서 GN의 값이 뭐라고 했었는데 문제에서 애당초에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일은 없잖아. 이런 거 맞아요? 0인 경우도 있어? GN의 값은 0보다 커놨다며. GN이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GN의 값이 만약에 0 돼버리면 F한테 대입한 녀석의 값이 1 나오면은 0일 때 1이었다가 0과 1 사이에서 갑자기 4가 돼? 그럼 이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 함수의 그림이 어찌됐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동안은 어쩔 땐 1이었다가 어쩔 땐 4가 나왔다가 다시 빵 2가 나왔다가 다시 빵이 나온 일이 발생한다고? 그럼 불어 죽일 거 아니야. 우리의 바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합성함수의 값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빵만 나와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경우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안 생기고 애당초 이 녀석의 값이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연속일 수 있다고. 이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제일 작은 값이 3대2 관계 제일 작긴 해.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3대2 관계 제일 누구 왔어 밖에? 네.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3대2 관계긴 해. 근데 나의 바램은 실은 문제에서 얘기한 여기서 현혹되지 말고 F 서클, G 서클, H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제일 작은 거조차도 내일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해된 거 맞으세요? 3대 2였습니다. 이 제일 작은 거조차도 뭐였으면 좋겠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래야지만 연속이야. 이런 거 맞으세요?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근데 지한테 빵디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 지한테 빵디방 누군데? 근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C 혹시 문제에서 C였는데 내가 또 C라고 쓴 거야 혹시? 아이씨 망했다. 다른 알파벳을 썼어야 되는데. 너 D 해 D. G로 둔갑했어요 지금. 이 D의 값은 7보다 큰 값이에요 지금? 그럼 얘는 C의 값은 누구라고 얘기할 건데? C는 7 이하일 때 성립의 문제가?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 된 건 맞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의 값이 12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용기를 밑면의 평면 평면적인 단면이 원이고요. 문제 읽으셨어요? RX의 값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0부터 8까지 사이에 있을 때 X의 값이 0부터 8 사이에 있을 때 반지름의 값은 위의 거. 그 다음에 8부터 12 사이에 있을 때 반지름의 값은 이 밑에 거라고 합니다. 0부터 8까지 X의 범위에 있는 부분과 8부터 12까지 있는 부분에 각각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아래가 물이고 위가 기름입니다. 용기의 바닥, 즉 높이의 값이 X0인 부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살짝 냈습니다. 근데 물을 용기 밖으로 내보내는 여기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데 기름층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기름층의 두께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같은 규격만큼의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름층이 밑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긴 좀 사잖아 길이가. 처음에 이 기름층이 밑으로 내려오면 높이의 값이 길어져 짧아져. 내려오면 내릴수록 기름층의 높이의 값은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지 폭이 좁아지니까. 계속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기름층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높이가 짧아지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길이의 값이 제일 길었을 때가 필요해요? 그럼 제일 길 때는 아마 폭이 좁은 부분에 기름층이 있을 때가 그때가 높이의 값이 제일 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 위가 있어. 기름층의 윗면, 기름층의 아랫면. 이랬을 때 이 높이의 값이 최대인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걸 말로 설명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있을 때가 제일 높이의 값이 크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그때 두께의 값의 최대값만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길이의 값이랑 여기 길이 값을 따로 잡아야 돼. 변수를 따로 잡아야 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변수 TS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T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S라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의 값은 누구지? 8-S? 여기 높이의 값은 누구야? 네, 여기 8 플러스 T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일단 위의 부피를 구하려고요. 기름층의 위의 거의 부피를 구할 거고요. 아래 거의 부피 따로 좀 더 구할게요. 자, 그럼 위에 있는 부피의 값을 구해봅시다.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을 거죠. 위의 거는 지금 반지름 값이 루트 x 빼기 7인가? 그럼 기름층의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기름층의 부피의 값을 구하고 있고요. 부피의 값 인테그럴 윗부분은 8부터 8 플러스 t까지 반지름을 제곱한 이게 단면적 그 녀석을 누적해서 모았습니다. 이게 지금 윗부분이죠. 이제 아랫부분의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부피의 값은 인테그럴 8-s부터 8까지 여기다 제곱해서 파이만 곱해요. 파이 곱하기 안 보여. 요게 지금 부피네요.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이 부피의 값이 기름층의 부피는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원래 기름층의 부피가 뭐였는데? 8부터 12까지 이거라고요? 이 부피와 이 부피는 서로 같습니다. 파이는 끄집어냈고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7x입니다. 아이씨 귀찮게 12를 대입하라고. 앞에 거 70이지. 뒤에 거 84? 70 빼기 84 맞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8 대입했습니다. 32 빼기 56 56 빼기 32 20 마이너스 24 56 32 마이너스 24 맞아요? 이게 12파인가요? 나의 바램은 요 값이 12파이가 나오는 t하고 s에 대해서 기름층의 높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기름층의 높이의 값은 t 플러스 s. 나의 바램은 t 플러스 s라는 값 자체가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이건 해놨네. 얘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S제곱. 요것만 산수해서 12파이라고 놓으세요. 파이는 약분했습니다. 8 플러스 t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8) 대입하고 있습니다. 8 대입한 아까 누구였냐? 아까 8 대입했잖아. 마이너스 24? 그럼 빼야 되니까 플러스 24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8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 더하기 40 맞아요? 플러스 4분의 1 s-8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8-s 그 값이 10입니다. 느낌이 싸한데 2분의 1 t제곱 플러스 8t 빼기 7t t 상수가 32 빼기 56 32 빼기 56이 누구야?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소거되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이제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4분의 s제곱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5s 플러스 5s인가? 마이너스 4s 플러스 5s 플러스 s 상수항 계산하고 있습니다. 64인데 4 곱했으니까 16
16 빼기 40 상수항 없어요? 4배 하겠습니다. 2t제곱 플러스 4t 여기까지 얻었습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t 플러스 s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제? t 플러스 s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s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려고 합니다. s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없던 4가 들어갔으니까 4 빼서 52 이항이 좀 플러스 50이에요. 그럼 s 플러스 2라고 하는 세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루트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0인가요? 그러면 s의 값을 이항에서 s의 값을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따라서 t 플러스 s의 값은 t 더하기 루트 맞게 썼나요? 이걸 새로운 함수로 적겠습니다. f가 문제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h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ht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빵 나오는 t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 이제.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요. t의 범위 값을 알고 있어 지금? t의 범위가 뭔데? 네, t의 범위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속미분했습니다. 이게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아이씨, 니네가 졸라 부럽다. 얼마나 편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놓고. 약분했습니다. 맞게 통분했나요? 나 얘가 빵 나오는 그 값이 필요합니다. 그 빵 나오는 그 값이 0과 4 사이 있어야 됩니다. 분자의 값이 빵 나오면 되죠? 분자의 값을 제곱해서 똑같다 놓겠습니다. 이항했더니 6t의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48 6으로 약분했습니다. 인수했더니 t의 값이 누구라고요? 뭘 선택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상황은 2에서 당연히 극될 겁니다. 설명은 어떻게 설명해요? 0부터 2까지는 네, 0보다 크고 2부터 4까지는 음수라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2에서 극대입니다. 2대2 관계 최대값입니다. t한테 2대2반 t 플러스에서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2대2반 2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52 빼기 16 36 그 최대값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다른 설명도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너 왜 너희 풀이는 왜 중간쯤에 있을 때 그냥 단정하고 풀었어?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근거가 뭐길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부터 4까지입니다. 2에서 극대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2대2 반지 색깔 6인 건 확인했습니다. t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t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이거요? 점점 커지다가 6이 됐고 4대입하면 누구야? 4대입했다. 4대입 못하겠다. 4대입했다고 t한테 이게 2라고? 32? 2? 그래서 t의 값이 빵일 때가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제일 위에 있을 t의 값이 빵일 때가 이거지. 기름층의 윗단이 여기 있을 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림이 기름층이. t가 빵이었을 때 높이의 값은 2루트 13-2입니다. 이런 거 맞아요? 루트 13이면 대충 3점 몇인데 4에 가까운 거지. 3점 몇이야 루트 13은. 3점 몇에다 2배 했더니 6점 몇? 6점 몇에서 2를 뺐으니까 4점 몇? 이 아래쪽에 있을 때 높이의 값은 4점 몇이야? 그런데 t의 값이 2였을 때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거고 여기 그림 같은 거고 t가 4였을 때가 원래 이거야? t가 4였을 때는 4인 거고 근데 2루트 13-2인 순간이 이때잖아. 2루트 13-2인 경우가. 이때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높이의 값은 좁아진다고 말은 해줘야 돼. 되신 거 맞나요? 문제 4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4번이 P점 좌표가 그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원점에 출발해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Q까지 0,Q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 A의 속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선 위는 R점까지 QR을 따라서 속력 1인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P가 직선 위에 한 점 R까지 가장 빨리 도착했다고 한다면 그때 Q점 좌표 1,2라고 합니다. 다음 문항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의 크기, OQR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탄젠스타의 값을 구하시고요.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쉬울 것 같은데 두 번째 게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변수를 잡는데 생소한 아이들은 틀리란 얘기네.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Q점이라고. 원점에서 Q점까지는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점 좌표의 값이 초당 속력이 A라고. 속력은 A입니다. 그런데 Q점에서 R점까지는 속력 1로 움직이는데 R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 가장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빨리 도착하면 어떻게 가야 돼? Q에서 수선인 상태로 가야 가장 빨리 가. 지금 이렇게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점 좌표의 값이 R점입니다. 여기서의 속력은 OQ의 속력은 A, QR에서 속력의 값은 1입니다. 그리고 시간, 소요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 Q점 좌표 모르잖아. Q점이 1,2인 거구나. 가장 빨리 도착하는 순간에 Q점의 좌표 어차피 1,2인 거고. 1,2라는 점을 지금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미리 쓰면 안 될 거고, 첫 번째 문제는 미리 써도 될 것 같다. 각의 크기가 5QR? 여기 각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5Q는 기울기가 몇인데? QR 기울기는 몇인데? QR 기울기의 값이 뭐라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빨간색 선이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은 연장선을 좀 그려야 되겠다.
X축이 여기 있다면 지금 이 선을 연장했습니다. 나는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OQ의 기울기 자체가 탄젠트 세타1인가요? 그 다음에 QR의 기울기 값은 탄젠트 세타2예요? 된 거 맞아요? 그때 요만큼의 가게 크기가 세타라면서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만 구하라며. 첫 번째 문제 쉬운 문제야. 세타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가 누군데? 두 내각의 합이 외각이야? 따라서 알고 있는 사실은 세타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1 플러스 세타2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라고 쓸 수 있죠. 이제 궁금한 거는 탄젠트 세타의 값이 궁금합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1 빼기 세타2? 얘는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라고 쓸 수 있어요? 소개 그대로 썼습니다.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탄젠트의 부호는 탄젠트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네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덧셈 정리 하나 할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네. 덧셈 정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세요. 대입했습니다. 내가 지금 3분의 1에서 1을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요? 탄젠트 값 구라고 했죠? 세타 구라고 안 했죠? 세타는 135도인가 봐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력 A를 구하세요. Q점이 1,2가 되도록 하는 속력 A를 구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1,2를 미리 대입하면 안 돼. 두 번째 문제는 Q점 좌표를 변수로 잡아야 돼. 내가 Q점 좌표의 값은 x, 3-x의 사선을 잡을 수 있죠. 그럼 원점에서 Q점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원점에서 Q점까지 길이의 값을 A로 나누게 한 게 시간? P에서 Q에서 R까지 길이의 값을 속력 1로 나누게 한 게 시간? 얘는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 함수를 얘는 시간을 뭐라고 할까? 나 지금 X로 잡고 있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최소가 되는 X가 누구라고? (1) 이라고? 이 시간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Q점이 1이 됐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그럼 최소가 되니까 T'X의 값이 빵 나와야 되거든. 지금 우리는 나중에 좀 있다가 이렇게 풀 거거든. 되신 거 맞나요? 자, 처음에 OQ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OQ 길이가 미분을 어떻게 하냐고. 나 몰라. 나 여기까지만 해도 니네한테 시킬래. 자, QR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QR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가? 직선이 지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빵입니다. 거리 재고 있습니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분하려면 절대값 있으면 미분 못해. 절대값이 없어야 돼. 그죠? 절대값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이걸 니네가 할 수 있나?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값이 있잖아. 원점이 왼쪽 밑에 있죠. 여기 거리 재보려고. 분모의 값은 루트 10분의 분자가 음수야? 얘도 음수야. X축 이 선 밑에 있는 점에서 거리 재면은 항상 이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반대로 여기 있는 점이면 절대값에 속에 있는 값이 양수일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한번 좀 유추해 보세요. 그리고 설명하지 마세요. 아예. 설명하다 엄하게 말해서 단점될 수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숫자를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따라서 이 식은 절대값이 없어지면 네, 보호를 바꾸겠습니다. 이 녀석을 미분해서 1대2 관계빵 나오는 A를 구하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래. 니네가 해 이제. 와, 이것도 계산하고 받아쓰기 하려고 대기하고 거 봐. 와. 아니야, 나왔어. 나왔어? 칠로 TV를 나왔어? 다음 게 어느 학교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 수업한 거